소년 삼국지 제8화 황건적의 잔재, 서주의 위기. 동탁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천하가 새로운 혼돈 속으로 접어들던 그때 유비 삼형제는 북방의 유우를 섬기던 공손찬의 품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낙양의 불길이 남긴 참담한 풍경과 연합군 해체의 실망감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지만 백성을 구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공손찬은 유비의 의로움을 높이사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지만 그 역시 원소와의 피할 수 없는 대립으로 북방의 패권을 다투는 경랑 속에 있었다. 유비 삼형제는 공손찬의 휘에 머물면서도 자신들만의 대업을 이룰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었다. 의형님, 공손찬 공이 환대는 감사하나 저희가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비의 거처에서 관우가 정좌하며 차분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내면의 고뇌가 엿보였다. 맞습니다, 형님. 제 팔은 이미 쑤시고 근질거려 죽겠습니다. 언제쯤 시원하게 역적들의 목을 쳐낼 수 있겠습니까? 장비는 답답하다는 듯 주먹으로 탁자를 쿵 하고 내리쳤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리자 유비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 또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구나. 하지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천하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이니 작은 파도 하나도 예사로이 넘길 수 없다.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힘을 키우고 백성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만 해. 유비의 목소리에는 인내와 함께 깊은 사려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공손찬의 밑에서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병법을 연구하며 내실을 다졌다. 유비는 때때로 공손찬의 자문을 받기도 하며 북방의 정세와 제후들의 동향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특히 조조와 원소의 세력 다툼은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조조는 이미 중원의 패자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원소는 명문가의 위세를 앞세워 그를 견제하고 있었다. 이 두 거인의 충돌이 곧 천하를 뒤흔들 대사건이 될 것임은 분명했다. 서주의 황금, 도겸의 부름,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갑작스럽게 서주에서 온 한 사신이 공손찬을 찾았다. 서주 자사 도겸이 보낸 사신이었다. 도겸은 온화하고 덕망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나 병약하여 군무에는 재능이 부족한 편이었다. 사신은 공손찬에게 서주를 위협하는 황건적의 잔당들을 물리쳐달라는 원군 요청을 전했다. 황건적이라고? 그들이 아직도 이렇게 활개를 친단 말인가? 공손찬은 미간을 찌푸렸다. 황건적의 나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 잔당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지의 산적이나 도적대로 변모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특히 서주 인근의 황건적 잔당들은 세력을 키워 도겸의 군대만으로는 진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공손찬은 북방에서 원소와의 대치로 군사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유비가 나섰다. 공손찬 공 소재가 감히 아릅니다. 도겸 자사는 덕망 높은 분이라 들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황건적을 물리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공손찬 공께서 원소와의 대치로 움직이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삼형제가 출병하여 도겸 자사를 돕겠습니다. 유비의 제안에 공손찬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비 삼형제의 무용은 이미 황건적 토벌과 동탁 토벌전에서 입증된 바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아직 자신의 휘에 있었으므로 그들을 보내는 것이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터였다. 오 현덕 유비의 자네의 의로운 마음은 정말이지 귀감이 되는군. 좋다. 자네에게 3천의 군사를 내어줄 테니 서주의 황건적을 소탕하고 도겸 자사를 도우라. 공손찬의 허락이 떨어지자 유비 삼형제는 즉시 출병 준비를 했다. 장비는 오랜만에 전장에 나서는 것에 들떠 있었고 관우는 묵묵히 청룡 언월도를 점검하며 전의를 다졌다. 유비는 백성을 구원할 기회가 찾아온 것에 감사하며 이번 출병이 자신들의 대업의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 직감했다. 서주로 향하는 길, 유비 삼형제와 3천의 군사는 서주를 향해 나아갔다. 가는 길 곳곳에는 여전히 동탁의 폭정으로
폐허가 된 마을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눈에 띄었다. 유비는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며 하루빨리 천하를 안정시켜 이들을 구원해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겼다. 저들을 보시오, 형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데 제후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비가 불평하듯 말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익덕장비의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을 내야 하는 것이야. 강한 힘만이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올바른 덕이 있어야만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지. 관우는 말없이 유비의 곁을 지키며 길을 재촉했다. 그의 굳건한 눈빛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비의 의지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았다. 며칠 밤낮을 달려 마침내 서주 경계에 다다르자 서주 관군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서주 관군은 황건적의 잦은 침략으로 지쳐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역력했다. 도겸자사께서 장군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황건적의 기세가 워낙 맹렬하여 성 밖으로는 발 한 장 내딛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서주 장수가 황급히 상황을 보고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서주성으로 향했다. 위기의 서주, 황건적의 맹위. 서주성에 도착하자 도겸이 직접 나와 유비 삼형제를 영접했다. 도겸은 나이가 지긋하고 인자한 풍모였으나 얼굴에는 깊은 병색이 드리워 있었다. 이 공손찬 장군께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보내주실 줄이야. 유비 장군, 관우 장군, 장비 장군. 소신 도겸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겸은 감격에 겨워 유비의 손을 잡았다. 유비는 겸손하게 말했다. 도겸 자사님, 저희는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작은 뜻을 품고 왔을 뿐입니다. 황건적의 잔당들이 백성을 괴롭힌다 하니 저희가 어찌 앉아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도겸은 유비의 말에 크게 감동했다. 그는 유비 삼형제에게 서주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서주를 위협하는 황건적 잔당들은 도겸의 군대에 불만을 품은 내부 세력과 연합하여 더욱 강성해졌으며 특히 그들의 두령인 장계가 이끄는 무리는 매우 잔혹하여 가는 곳마다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다. 서주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었다. 황건적 잔당들은 이미 여러 현을 점령하고 서주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너무도 맹렬하여 백성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유비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작전을 구상했다. 황건적 잔당들의 본거지는 서주성 동쪽에 있는 야산지대였고 그들은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주변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다. 유비의 지략, 황건적 소탕 작전. 다음 날 유비는 곧바로 황건적 소탕 작전을 지시했다. 장비는 선봉에 서서 황건적의 기세를 꺾고 관우는 후방을 지원하며 황건적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유비 자신은 중군을 이끌고 전체 전황을 지휘하기로 했다. 황건적은 수적으로 우세하나 그들은 조직력이 약하고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백성을 약탈하며 얻은 재물에 눈이 멀어 분율도 없을 터.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면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유비는 출병 전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말은 병사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다. 전투는 예상대로 격렬했다. 장비는 장팔 사모를 휘두르며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황건적 무리를 갈랐다. 그의 괴력과 용맹함에 황건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다. 이 빌어먹을 황건적 놈들, 백성을 괴롭히는 너희는 내 장날에 죽을 운명이다. 장비의 포효가 전장을 뒤흔들었다. 관우는 냉철하게 전장을 살피며 청룡언월도로 적들의 퇴로를 막았다. 그의 언월도가 번뜩일 때마다 황건적의 목이 허공을 갈랐다. 백성을 해하는 자는 용서치 않는다. 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비는 중군에서 깃발을 들고 정운을 지휘하며 황건적의 허점을 노렸다.
황건적의 두령인 장계는 예상치 못한 유비 삼형제의 맹공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못했다. 장계의 최후, 서주의 평화. 결국 황건적 무리는 유비 삼형제의 압도적인 무력과 지략에 무너져 내렸다. 장비가 직접 황건적 두령 장계를 찾아내 그의 머리통을 향해 장팔 3호를 휘둘렀고 장계는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크아, 내가 이렇게. 장계는 비명을 지르며 절명했다. 두령의 죽음에 황건적 잔당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도주하거나 항복했다. 황건적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한 유비 삼형제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서주성으로 돌아왔다. 도겸은 유비 삼형제의 뛰어난 활약에 감탄하며 그들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유비 장군들의 활약 덕분에 서주 백성들이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도겸은 유비의 손을 잡으며 연신 감사함을 표했다. 서주 백성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유비 삼형제를 환영했다. 그들의 환호성은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희망을 선사했다. 유비는 자신을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길이었다. 힘없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천하대업을 이루고자 했던 이유였다. 도겸은 유비 삼형제에게 서주에 머물며 자신을 도와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유비 장군, 부디 서주에 머물러 주십시오. 장군 같은 분이 계셔야만 이 서주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신은 이미 병들어 오래 살지 못할 몸이니 부디 서주 백성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도겸의 간절한 부탁에 유비는 잠시 고민했다. 서주는 비옥하고 인심이 좋은 곳이었다. 이곳을 근거지로 삼는다면 자신의 뜻을 펼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공손찬의 휘해에 있었고 서주에 머무는 것은 공손찬에게 예의가 아니었다. 관우가 유비의 뜻을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형님, 도겸 자사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는 아직 공손찬 공의 명을 받고 온 것입니다. 성급히 거처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운장관우의자. 도겸 자사님의 제안은 감사하나 지금은 돌아가 공손찬 공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리다. 서주가 평화를 찾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유비는 도겸에게 정중히 사양하고 공손찬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도겸은 아쉬워했지만 유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유비 삼형제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후일을 기약했다. 새로운 전운 천하의 격변. 유비 삼형제가 서주를 떠나 공손찬에게 돌아가던 그때 중원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조조는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연주와 예주 일대를 장악했고 그의 눈은 이제 원소의 영역인 기주를 향하고 있었다. 원소 역시 조조의 성장을 경계하며 군비를 증강하고 있었다. 특히 조조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닥쳐왔다. 그가 서주에서 황건적을 소탕하고 돌아오자마자 그의 봉어지인 연주에서 여포라는 무시무시한 장수가 배신을 감행하여 연주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포는 동탁의 양자였으나 동탁을 죽이고 독립한 인물로 뛰어난 무용을 자랑했지만 변덕스럽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다. 조조는 서주의 황건적을 소탕한 기쁨도 잠시 자신의 근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천하의 판도는 마치 거대한 바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유비 삼형제는 비록 황건적을 소탕하며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그들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불확실했다. 과연 이들은 혼란한 천하 속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근거지를 찾고 백성을 위한 대업을 이룰 수 있을까? 중원의 하늘은 먹구름이 거칠 줄 모르고 새로운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 소년 삼국지 제9화 여포의 등장 조조의 위기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